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영상 한번 올렸다가 제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달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급 비공개로 돌려버렸는데요. 그 영상 다시 공개로 돌려놓을게요. 참고해 보실 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릴 30년 자초하지 마세요.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부산 아파트 절반이 30년 이상이 됩니다. 투자로서는 적합하지 않겠죠. 지금 투자 여력이 많지 않은 분, 어떻게든지 한번 그래도 이때까지 아파트였다. 다시 한번 해보자. 잘못했다가는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만 해도 중위연령이 30대 후반, 지금은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30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한 답들이 근래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참고 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지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달고 사실상 이재명 지지선언은 아니었죠. 제 제목이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 내용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이 내는 정책을 살펴보자, 그것을 우리는 이용하자,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요 영상 다시 공개로 돌려놓을게요. 과거 영상에서 앞으로 주택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보다 못할 수 있을 것이다. 노후에 따박따박 돈이 나오려면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얘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한 달 반 전부터 밀고 있었는데요. 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지금 현재의 대통령, 이쪽 시장을 살리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피력했고,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내놓지 않았어요. 물론 또 이 자본 수익이 많아지게 되면 또 이쪽으로 돈의 쏠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쪽 수익률이 커져 버린다면 야, 이제 머니 무브, 세상의 흐름이 좀 바뀌는구나,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돈이 이전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요 영상 올렸다가 비공개로 돌려버렸습니다. 바로 뭐 오만 험악한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내용을 듣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험악한 댓글을 막 다니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부산 아파트 상승률 51%, 단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아졌죠. 이 단이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는 주식시장이 한번 뜨고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회사들이 좀 다시 한번 제2의 부흥기를 노리고, 그리고 나서 주택시장으로 돈이 쏠려갈 것이다. 세계 인구는 아직도 늘어나고 있다.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현재 기업들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게 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배당 안 한다. 한국, 중국보다 배당 안 한다. 배당도 좀 늘릴 수 있는 세제, 혜택도 좀 늘려주겠다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연일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죠. 뭐 한국 기업이 뭐 갑자기 뭐 대단한 성공을 거둔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동안 불공정했던 부분들, 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좀 정상화만 시켜도 사실 우리 코스피는 좀 저평가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3년 5개월 만에 다시금 2,900선을 재빠르게 탈환했습니다. 제가 이런 뭐 주식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다, 그럼 개별 주식 모르는 분은 안 하는 게 차라리 이득입니다. 개미들은 거의 다 잃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길게 보고 투자한다.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ETF 이런 것들,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고, 제가 부동산 뉴스를 별로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지 관련된 뉴스들을 찾다 보면 온통 뭐 주식 관련된 뉴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핫하긴 핫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왜 이렇게 뜨미지근하냐? 아직도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까지 주담대가 4%를 넘어섭니다. 기준금리는 좀 떨어졌지만 시중금리는 4%를 넘어간다. 투자에는 그렇게 녹록한 환경은 아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예대금리차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거 분명히 예대금리차 줄어들면서 시중금리가, 대출금리가 3% 후반대로 조정받을 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예금금리도 같이 떨어집니다. 오갈 데 없는 돈들
어디론가에 또다시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이동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주택시장으로 돈이 쏠리기에는 약간 모험수가 있습니다. 아주 돈이 많아서 비싼 아파트를 산다면 뭐 현행 유지, 전체 자산을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현행 유지는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예금을 가지고 있다? 손해 안 보는 것만 해도 인생에서는 어디 평생 살면서 사기 한번 안 당하는 것만 해도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돈 까먹기도 십상이거든요. 어쨌든 괜찮은 것들도 또 있다.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만이 모든 것이 아니더라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주식시장 괜찮으니까 주식하세요, 제가 이렇게 권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샀어요. 증권주를 계속 뭐 추천도 해드렸지만 저도 실질적으로 샀어요. 내가 샀으니까 추천한다고 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그쪽으로 장기적으로 흐름은 이어갈 것 같다. 조정이 있을지언정 아무튼 시장의 돈은 그쪽으로 더 좀 쏠려갈 것 같다. 부동산 뭐 해수부를 이전한다든지 이런저런 거 있지만 뭐 젊은 층이 얼마나 유입되고 부산이 얼마나 살아나겠습니까? 다만 부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대구는 정말 찬밥 신세거든요. 부산은 온기는 좀 돌지만 이것이 얼마나 뜨거워질지는 일단 주식시장이 먼저 선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살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방송을 안 하더라도 뭐 부동산 시장은 아마 별일이 없을 거예요.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아파트들은 뭐 야금야금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지언정 그것이 다른 자산 시장의 수익률보다 월등하다,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부산의 매도 물량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말할 때 64,800, 현재 63,900. 희한하죠. 부동산 시장에 만약에 뭐 정책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나왔더라면 이 매물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부동산이 뜬다는 뉴스가 많이 나올 텐데 부산 부동산 뜬다는 뉴스는 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세 물량 감소세, 월세 물량 감소세는 조금 주춤한 상태고요. 자, 아파트 거래량은 그래도 부산은 정책적으로 좀 수혜를 입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5월의 거래량도 2,700건대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 최고 거래량 달성하죠. 근데 뭔가 조금 불만족스럽죠. 정권도 바뀌고 또 과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부동산이 크게 상승했었다라는 경험치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헌신하지 않더라는 거죠. 고가의 아파트 거래 과거처럼 그렇게 치고 나가지 않습니다. 왜 더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률을 안겨줄 거라는 것이 보장된다면 하겠지만 그런 흐름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더라. 건당 거래 대금은 4억대에서 정체되어 있고요. 거래량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지금 3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상태. 고가의 거래량 과거처럼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겠구나. 비싼 아파트 19년도 뭐 조정대책이 해제되고 뭐시기 하면서 코로나 시국 저금리 시기를 맞이하면서 폭발했었거든요. 폭발하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지 않느냐, 이때보다는 많지 않느냐. 신축 아파트 자체가 비싸요. 자, 거래 비중은 그래도 6억 이상 15% 정도, 18% 정도. 대구는 10% 정도, 그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저평가냐? 시장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어디 시장 하나 저평가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는 정말 집값이 웬만큼 좀 살기 괜찮은 곳들도 국평 기준으로 1,000만 원이면 선택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신축만 아니라면 평당 1,000만 원이라면 대구에서 선택권이 무진장 넓습니다. 그럼 대구가 저평가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정확하게 가격을 결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부산의 아파트 시거래 가격 빠르게 지나갑니다. 고가의 아파트들은 높은 가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낙폭도 상대적으로 적고 띄엄띄엄 신고가도 나오고, 어느 그 집을 사신 구독자분께서 진심 어린 조언을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채널이 더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가격대별로 나눠가지고 이쪽 가격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주고, 또 이쪽은 시장은 괜찮고, 그런 말씀도 남겨주셨는데요. 조금 더 비싼 아파트, 부산에서 한 7억을 넘어가는 아파트 정도면은 크게 가격을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좀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도 크게 낙폭이 발생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 수익률이 은행 이자만도 못한 곳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을 주로 찾아야 되는 청년층들이 이미 많이 떠나버렸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찾아서 이동하는 행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목돈을 괜히 엄한데 막 주식이나 이런 데다가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부동산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이동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그 이후에 여윳돈이 있다면 돈이 부족해서 좀 싼 아파트 뭐 투자해갖고 뭐 전세 월세라도 좀 받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재미를 못 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땅을 사고 나무를 심고 제가 그렇게 투입되는 돈, 땅을 샀을 때 들어가는 돈, 그리고 각종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샀을 때 투입되는 돈, 그리고 나의 노동력을 갈아 넣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정말이지 그냥 뭐 배당주 정말 안정적인 배당주 한 5% 주는 정도 수익률 되는 차라리 거기 하고 그냥 꿀 빨고 있는 게 낫지. 내 쎄 빠지게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뭐 하겠냐 이런 게 머릿속으로 팽팽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심정으로 내가 또 가만히는 못 있는 성격이라서 뭐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과연 맞나 끊임없는 의구심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이렇게 가격이 좀 낮은 아파트들, 투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곳들, 실거주로서 샀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씀을 한참 전부터 계속 드렸죠. 투자로서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괜찮지 않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실거주로서는 가격에 큰 폭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조정받을 부분들은 뭐 저가의 아파트들은 뭐 40% 이상 뭐 하락하는 이런 물건들 이미 시장은 가격들을 다 반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급격하게 가격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방송이 좀 띄엄띄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뭐 주말 브리핑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분양권 시장 별거 없죠. 전세시장 6월 1일자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거든요. 이거 거래량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요 앞에 것도 신고 안 했던 거 과태료 물 수 있거든요. 신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신고해주면 되겠고 거래량이 좀 다소 늘어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갑자기 전세 거래량이 폭발하고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매물도 적은데 거래량이 폭발해 약간 착시 현상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 너무 혼란을 겪을 필요는 없고요. 갑자기 조바심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시장은 지금 현 상태에서 크게 변함없는 상태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미 우리는 박스권에 갇힌 부동산 시장을 짧게는 2년 정도 23년 이맘때부터 지금까지의 가격 대다수의 아파트 가격은 큰 변동이 없고 아주 고가의 아파트 7억, 10억 하는 아파트들 많이 오른 곳 23년 2년 전 기준입니다. 물론 2년 반 기준 전으로 하면은 15% 20% 올랐을 수도 있지만 2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올라봐야 5%? 그 정도일 겁니다. 은행 수익률 정도예요. 자, 크게 비싼 아파트를 살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크게 조급증을 안 느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격이 한 4억대 요 정도 그 아래쪽 가격들은 그때보다 2년 전 그때보다 가격이 조금 더 못한 이런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그대로 반영합니다. 왜? 그 가격대의 아파트들은 또 세월이 지나면 또 금방 20년 30년 아파트에 접어드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필요하신 물건을 사시면 된다. 단 큰 수익률을 기대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